항소사건 심리를 개시하겠습니다. 전에 공판 준비 기일 심리에서는 입증 계획하고 증거 체부에 관해서 의견을 듣고 결정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기일 심리 관련해서 변경하거나 이의할 점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특별히 없습니다. 예, 없으시죠? 예. 1심에서 피고인이 비화폰을 교부받아서 노상원에게 교부하고 통화함으로써 경호처 담당 공무원들이 정부 비화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그리고 피고인과 대통령 윤석열 등의 내란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교사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특검이 각 항소했습니다. 특검 측에서 먼저 항소 이유 진술하실까요? 예, 특검에서 6월 5일자로 항소 이유서 제출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포함해서 그럼 먼저 특검에서 항소 이유를 진술하시고 변호인께서 항소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피고인 측 항소 이유 진술하시고 그 다음에 특검 측의 그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이런 순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준비된 유인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다 받으셨으면 진행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전종택 검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노 1317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공소에 관하여 특별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및 항소 이유 요지 진술하겠습니다. 공소 사실 및 원심 판결의 요지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2일경 비아폰의 사용 적격이 없는 민간인 노상원에게 제공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호처 차장 김성훈에게 사용 적격이 있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정부 비아폰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날 경호처 측으로부터 정부 비아폰 한 대를 교부받아 이를 노상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부터 2024년 12월 4일경까지 노상원과 수회 비아폰 통화를 하여 위계로서 경호처 담당 공무원들이 정부 비아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향후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대비하고자 2024년 12월 5일경 개인비서 양호열에게 국방부 장관 공관 2층에 있는 서류, 노트북 및 개인 휴대전화를 파기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양호열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서류, 노트북 및 개인 휴대전화를 파기하여 피고인은 양호열로 하여금 피고인과 대통령 윤석열 등의 내란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피고인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및 증거인멸 교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고 원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심에 대해 특검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세한 양형부당 항소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심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노상원이 암호자재인 비아폰을 사용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정,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경호처의 비밀통신 체계를 침해한 안보 관련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증거인멸 교사죄에 대해서는 수행비서 양호열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혐의 증거들이 포함된 이 사건 서류들의 폐기 등을 지시한 사정, 비상계엄 관련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되어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였고 이상과 같은 여러 정상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지위, 각 범행의 중대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한 정당한 양형평가를 거쳐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습니다. 먼저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양형부당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아폰은 해킹과 도청을 불가능하도록 보안성을 극대화한 암호자재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자료 복구도 불가능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등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극히 제한된 정부 주요 부처 관련자들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상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민간인 노상원과 연락하기 위해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자인 노상원에게 비아폰을 지급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비밀통신 체계와 그 보안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이 사건 범행 그 자체의 중대성과 범죄로 인해 발생한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 경호처장인 피고인은 경호처가 관리하는 정부 비아폰의 기능, 도입 경위, 사용 목적, 지급 대상 및 용도 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지휘자나 다를 바 없는 경호처 차장 김성훈에게 정부 비아폰의 추가 불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직 경호처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였습니다. 또한 비아폰은 12상 비상계엄에서 내란죄 공범들의 핵심적인 연락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불출받은 정부 비아폰을 노상원에게 전달하여 노상원과 비상계엄 전후로 수차례 비아폰으로 통화했으며 불출 과정에서 민간인 노상원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비아폰 사용자를 테스트 예로 설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즉시 노상원으로부터 비아폰을 회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정부 비아폰이 경호처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에게 전달되어 비상계엄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지시 보고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주도 면밀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증거인멸 교사죄에 관한 양형부당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내란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내란 범행은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란 사건의 1심에서 주요 가담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피고인은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8년 이렇게 각각 선고받았는데 이러한 선고형을 보더라도 내란 사건의 중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 포고령, 대국민 담화문 등 중요 계엄 문건의 작성에 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계엄 관련 문건이나 자료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전달받은 계엄 관련자들로부터만 계엄 문건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내란 사건의 실체 규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증거들을 인멸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40년 지기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개인비서 양호열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양호열은 증거인멸죄로 종합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범행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가중하여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내란특검법 제11조에서는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1심 과정에서 총 12회에 걸쳐 기피 신청, 구속 취소 청구,
관할 이전 신청 등을 반복하였고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 이후 약 5개월이 지나서야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공소 제기 후 1년이 지나서야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의사 및 증거 인부도 거부하며 재판부의 정당한 재판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특별검사 측의 증인신문을 유도신문이라 자의적으로 규정하며 신문을 방해하여 정상적인 증인신문이 불가능하도록 재판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법정을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발언 창구로 악용한 것도 모자라 재판부의 제지에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이 재판부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에 제한이 없다며 항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심의 선고형은 이러한 피고인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충분히 천적되지 않은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국가비밀통신체계 내지 안보체계를 사유화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경시하는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범죄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특별검사 측의 구형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검사 항소 이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특별검사 특검의 항소 이유를 들었습니다.